자, 세 번째는 시제 일치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시제를 하나로 맞춰요 란 뜻입니다. 시제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이면 현재, 미래, 과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제를 하나로 맞춘다라는 거에서 알 수도 있다시피 시제를 하나로 맞추려면 시제가 몇 개 있어야 되겠죠?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두 개를 하나로 맞추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가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영어 문장에서 시제를 담당하는 건 동사가 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했다. 나는 너를 좋아할 것이다. 어때요? 동사를 보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제를 하나로 맞추려면 시제가 두 개 필요하고 시제는 동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두 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아까 동사랑 사랑하는 사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주어. 그러면 동사가 두 개니까 각각 하나씩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동사 앞에 주어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연결해주는 말, 그게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말, 이어주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는 뭐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 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등위 접속사하고 상관 접속사는 and, but, or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의 접속사, 굉장히 숫자가 많은 접속사, 한 1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접속사가 다 세 번째 종속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언급 없이 접속사예요 라고 쓰면 이 접속사의 이름이 종속 접속사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종속 접속사는 혼자 안 다녀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주어 동사랑 같이 묶여 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속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한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 절이 따라가요. 이걸 종속 접속사 절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죠. 길면 어떻게 한다? 줄인다. 그래서 줄여 쓰다 보니까 종속절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이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종속절이라는 건 한자로 얘기하면 따를 종, 따를 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고 따라다니는 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살짝 바꾸게요. 종처럼 따라다니는 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럼 상대적인 개념이 뭐죠? 주인이죠.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얘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도 주어 동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절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로 구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제일치로 다시 가서 주인의 시제와 종의 시제를 하나로 맞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복잡한 시제 생각하실 필요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기본 시제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미래, 과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제를 맞춘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 현재야. 그러면 종은 뭘로 맞춰요? 맞춘다는 얘기는 똑같은 걸 쓰란 얘기죠. 현재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그죠? 어차피 맞추는 거니까. 종이 만약에 미래야. 그러면 주인도 미래 시제 쓰면 되겠죠. 자, 주인이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종도 과거 시제에 쓰면 되겠죠.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현재끼리, 미래는 미래끼리, 과거는 과거끼리.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자동이네요. 그죠? 현재, 미래, 과거, 자동이네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과자가 있습니다.
현미과자. 현미과자,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심지어 재미도 없는 과자. 그래서 현재는 현재끼리, 미래는 미래끼리, 과거는 과거끼리 자동으로 맞추기만 하면 된다. 그게 시제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원래 과거는 과거끼리 맞춘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과거 완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이다 그랬더니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과거 완료는 반대쪽에 뭐랑 맞춰야 돼요? 과거랑 맞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요. 과거는 과거끼리 또는 과거는 과거 완료하고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쪽에 과거 완료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과거 완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거가 들어간다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동사를 기준으로 수식어가 들어갔을 때 이 수식어는 품사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게 요즘에 좀 단순하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수식어 중에서. 자, 제가 아까 부사는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수식의 기본 개념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동사 수식이라는 말은 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형용사 수식은 형용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부사 수식은요, 부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동사죠. 그럼 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수식어가 뭘까요? 부사겠죠. 그래서 부사는 adverb라는 말의 줄임말로 저는 AT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가더라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부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부사는 단어가 하나짜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 하나짜리 부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뭐뭐 한, 뭐뭐 니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부사는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예를 들면 쉬운이라는 표현에 ly 붙이면 쉽게, easy라는 표현 뒤에 ly를 붙이면 easily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수식어가 들어갈 때는 부사가 들어간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수식어의 위치, 주어 동사 뒤로 수식어가 들어가는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 뒤로 수식어가 들어가는 형태.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완전한 문장 뒤에 수식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필요한 게 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라는 문장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얘가 비동사예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얘를 뭐라고 부르죠? 주격 보어라고 불러요. 자, 이런 형식을 몇 형식이라고 한다? 이 형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 문장에는 뭐뭐뭐가 필요하죠? 주어하고 비동사하고 주격부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걸 다 썼죠. 다 써 있는 이런 문장을 다 써 있으니까 완전하다 라고 불러요.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뜻도 알아야 되겠죠.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이 중에 뭐가 하나 빠져요.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져요. 예를 들어서 주격부어가 빠졌어. 그러면 필요한 게 하나 없는 거죠. 이런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완전한 문장이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게 다 있다는 뜻이죠. 필요한 게 다 있는데 굳이 뭘 하나 더 써준대요. 그러면 뭘 하나 더 써준다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없어도 괜찮아요 를
우리가 수식어 두 개 중에서 뭘로 표시를 하냐면 부사예요 라고 표시를 해요. 간단하죠? 완전한 문장 뒤쪽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부사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부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아까 1번 수식어의 위치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 동사보다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는 걸 컴마를 찍어서 표시를 하는데 걔가 100% 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부사잖아요. 그럼 똑같은 형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접주동이 있었죠.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요? ing. 세 번째가 pp. 그런데 pp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다? 빙이 생략돼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bpp죠. 빙도 제가 비동사라고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bpp네. 그러면 이게 수동이에요. 그러면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bpp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나올 수 없다. 그죠? 대신 잘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중에 하나 잘 나온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와서 부사 5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접두동, 두 번째 ing, 세 번째 pp, 네 번째 전명구가 있었죠. 전명구도 어차피 부사니까. 그죠?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똑같죠. 컴마 앞쪽에 들어가는 부사나 완전한 문장 뒤쪽에 들어가는 부사는 어차피 부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어의 위치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